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미국 재정, 상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최근 전년 대비 2배나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국채 과발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생기지 않을지 논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최근 정말로 9월 3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를 해서 2조 달러, 약 2,600조 원가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이건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가 내년 대선을 맞아서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쓰면 정부도 이에 맞춰서 재정 정책을 축소해서 연준의 긴축 기조에 발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연준은 긴축 정책을 펼치는데 정부는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즉 연준은 긴축 기조로 시중 유동성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재정 팽창 정책을 써서 시중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고개를 쳐드는 이유도 물론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행방과 정부의 행방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현재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들은 또 다양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년 회계 예산안을 두고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여야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간의 이런 행태들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들은 이 틈만 나면 기축통화의 신효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달러 발행량을 늘리려고 듭니다. 즉 여기에서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 스탠스예요. 아시다시피 달러 발행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달러가 발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정적 적자 정책을 고수해야 달러가 발행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트래핀 딜레마라고 들여보셨을 거예요. 즉 기축통화가 국제경제에 원활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게 많이 풀리려면 기축통화 발행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무역적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기축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달러는 해외로 풀려나가지를 못합니다. 즉 그 얘기는 국제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데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달러 발행을 늘리려고 계속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즉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심지어는 기축통화의 위상조차도 이제 잃게 됩니다. 이래서 이를 트래핀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네. 이 트래핀 딜레마라는 용어는 제가 한국경제 테셋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저도 접했던 단어인데요. 이 유동성이 많아지면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유동성이 적어지면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트래핀 딜레마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로도 계속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이 최근 왜곡된 것도 결국 미국 재정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닌지 궁금한데요. 불완전한 이 재정 상태가 현재 미국 경기에 또 어떠한 악영향들을 끼치고 있나요? 예, 하여튼 미국 정부 재정 팽창 정책으로 이제 국채 순 발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채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 곧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계의
소비 부진과 기업 파산이 늘어납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렇게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가계에서 대출 이자를 지급하느라고 소비 여력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한계 기업들이나 좀비 기업들의 부도나 이제 파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올라갑니다. 즉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그 위험선상에 놓여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주거용 부동산도 이제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이 보유한 모기지 증권과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은행 부실이 더 커집니다. 즉 이 얘기는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중금리가 오르면 강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즉 경쟁국들의 환율이 치솟아 이들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 미국 국제시장의 압박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시중금리의 상승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러한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도 일어날 수 있어서 경제가 점점 더 불확실성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네. 결국 미국 정부의 팽창 재정 상태가 이러한 정책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경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네요. 그런데도 왜 미국은 결국 이러한 이자 상황 부담이 높아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국채를 과발행해온 것인가요? 이건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달러의 운명이에요. 달러라는 것 자체가 미국 국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달러도 같이 발행되고 그리고 미국이 적자를 즉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를 겪어야 이 달러가 해외로 나가서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이제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트래핀 딜레마라는 문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즉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 미국 자체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그거는 달러의 신뢰 저하도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이러한 트래핀 딜레마 현상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이 정상적인 재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건 사실 정답은 쉽습니다. 즉 적자 재정을 줄여서 건전 재정을 확립하면 됩니다. 세수를 늘리고 이제 세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트래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건전재정으로 간다는 얘기는 달러 발행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즉 더 이상 해외로 달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달러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패권적인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고집하면서 상당 기간 트래핀 딜레마를 피해서 지금의 정책을 고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결과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달러의 신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형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달러의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달러의 숙명인 것처럼 트래핀 딜레마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연준의 재정정책 방향과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정확히 합의점을 조금 이루는 그런 지점과 수준이 생기면 좋을 것 사실은 같습니다. 미국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는 지금 2008년 이후 14년 동안에 자그마치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 속도가 빨라지면 가파라지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신뢰나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달러의 가치를 오래 보존하면서 기축통화를 운영하려면은 욕심을 좀 자제하고 적당량을 늘리면서 지금과 같은 달러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이 좀 급하게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 훼손이 빨라지면서 그 운명을 더 재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드디어 요즘 왜 미국 재정 상태가 이렇게 조금 상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정부 자체도 저렇게 돈을 많이 풀면 안 돼. 이거 완전히 연준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돈을 시중 인구를 계속 줄이는데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막 푸는 거거든. 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 안 잡혀.